아니 직무정지 중이었는데요.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이에 하루 5천만 원 정도 쓴 걸로 지금 계산이 나오죠. 특수활동비. 무슨 특수활동을 했다고 보시는지 이건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 중에도 그러니까 2017년 1월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탄핵까지 70일간 총 35억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5천만 원씩 사용한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2017년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및 특정 업무 경비가 총 161억 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가서 보니까 잔고가 126억 6,700만 원 있네. 30억은 어디로 간 거야? 근데 이거 뭐 어디다 썼는지를 밝히지 않는 돈이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직무 정지 중이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루 5천만 원씩 쓴 이유가 뭘까? 물보다 더 깨끗한 대통령님, 국가와 결혼하신 가엾은 분, 돈은 어디로 갔나요?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가 32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거는 시간도 바쁘고 뭐 확실히 좀 뭐 아시는 분? 자, 일단 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대통령한테만 집중된 건 아닙니다. 청와대의 항목 중에 161억 원 중에 35억이 비어 있고 그다음에 126억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중에서 53억 원을 이제 일자리에 보내겠다 했으니까 사실 이 35억이라는 것은 박 대통령 혼자서 다 썼다라고 할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9월에 국정감사에서 이건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정감사에서 일단 어느 큰 항목별로 누가 이걸 집행했는지 어디에 썼는지는 뭐 그다음에 추궁을 해야 되겠지만 누가 이걸 큰 몫으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 추궁을 해야만 한다라고 봅니다. 아니 노 변호사님 뭐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하루에 어떻게 5천을 썼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5천만 원이면 그것만 골똘하시네요. 네, 보통 사람들로 보면은 1년 연봉입니다. 네. 보통 사람들, 웬만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1년 연봉을 하루에 썼다는 게 그렇다 한다면은 무슨 그동안 빚진 것을 다 갚았던가 빚잔치 했던가. 네, 예. 아이고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 비서관들 또 뭐 이렇게 수석도 전별금 수고했다 해갖고 착착착 준 건지 아니면은 나는 그동안 월급을 꼬박꼬박 모았는데 좀 미안하니까 이게 저 특수활동비도 남았으니까 좀 부르 이웃이라든가 부르 대학생들을 남몰래 선행을 했던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5천만 원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 내가 부호를 붙여놨죠. 저거야말로 수사 대상 아닙니까? 특수활동비는 지금 영수증이나 증빙이 필요 없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감사원에 의하면 지침이 있어요. 원래는 그 증빙을 다 해야 됩니다. 영수증을 다 제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급 일자나 지급 목적 등을 다 명시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의 목적에 의해서 좀 밝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예외 규정이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밝힐 수 있다. 5천만 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밝힐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들에 대한 그 법적인 책임도 반드시 추궁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예전에 뭐 홍준표 전 지사가 그 여당 원내대표 할 때에 거기도 나가죠.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씩 받아서 남는 걸 생활비로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목적을 정해서 주어진 그런 금원을 함부로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에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중에 이런 돈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추가 조사를 통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아세요? 결제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대통령이 꼭 사인을 해야 나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전결 처리됩니까 이게? 아니죠. 직무 정지된 상황 속에서는 대통령 전결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직무 정지기 때문에 어차피 대통령은 사인 못 해요.
직무가 정지됐는데 어떻게 예산 집행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인을 해요? 제가 볼 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니, 사용할 수가 없죠. 자기가 그걸 사인을 전제로 지금 못하는데. 얘기를 하면 저희가 네. 잘못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해야 이 돼요.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누가 썼든 간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에서 지금 그 35억 원이 빠져나갔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걸 없잖아요, 반드시 지금. 밝혀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그 가장 크게는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네. 누구의 결재를 통해서 했는지부터 포함해서 예. 이건 어쨌든 혈세가 불법으로 낭비됐는지 공금이 유용됐는지 부분은 정확하게 이게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저 다 그걸 잘 확인을 못 하시는데 이게 2017년 1월부터 3월 10일까지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70일간인데 그냥 대충 잡으면 1, 4분기예요, 이게. 1, 2, 3.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4, 4분기로 따져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35억 곱하기 4 하면 140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쓰려면 저 161억 다 털어먹고 나가지 뭐 하려고 저 35억만 써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평소 청와대가 1년간 161억을 받아서 매달 나가는 돈대로 쓰고 있었던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국무조정실 지난번에 네. 국무조정실에서 그 이 상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국무조정실의 한 직원 주무관이 네, 언제나 네. 매달 280만 원이 자기 그 실에서 주어지면 그 중에서 얼마를 띄어서 청와대에 이렇게 언제나 그렇게 네. 그 상납을 했거든요. 그 똑같이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이 있다면 그 실에서 어느 얼마씩, 실에서 얼마씩 매달. 어느 실에 얼마씩 네. 그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나눠서 사실 그걸 너네 마음대로 예, 써라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된 구조일 가능성이 크죠. 어차피 뭐 말씀대로 박선배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예, 이 지금 감사하면 해야 제가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와이더를 하면서 처음으로 판넬에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그건 무슨 태도세요? 정말로 알 수가 없으니까요. 솔직한 태도를 이렇게. 네. 이거를 막연하게 추정하면 이 돈을 갖다가 횡령을 한 것인지 그 박근혜 전 판넬 비용, 제작 대통령을 비용도 뭐 적진 도와준 않으니까 것인지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니면은 그도 저도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는 것인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가만히 도대체. 따져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이렇게 백지로 남기는 것이 낫다 싶어서 했는데 예. 이거는 정말로 밝혀야 됩니다. 네.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있는 자리예요. 예. 그것도 행정관이라든지 비서가 쓰라고 한 돈이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직무정지인데 왜 그러면 나가요? 대통령이 직무정지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쓴 돈은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황교안 대행을 위해서 쓴 겁니까? 그게 또 이 얘기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아니, 이 근데 대목은 그때 이 대목은 청와대 밝힐 수가 있다. 비서실장하고 비서관들이 다 있었어요. 수석 비서관들하고. 예, 예. 그리고 그건 황교안 대행의 지위를 받도록 돼 있어요. 지휘 라인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결제 그런 라인도 부분에서 그렇고. 저희가 이거는 그 예단하고 추론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사용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네.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필요한 결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감사 그런 결과가 결론을 내는 게 나오면 맞는 거라고. 박상병 박사의 판넬 빈칸을 그때 채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채우겠습니다. 지금 벌써 6시 35분인데. 결론 나오면 뭐 빈칸을 몰라 채웁니까? 다 아는데.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참 지당하신 말씀. 6시 36분이에요. 노승일 부장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왜 최순실은 독일에 그토록 집착을 했던가? 그리고 과연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정유라는 돌아와서 어떤 행동을 보일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 있는 최순실이 내일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알지 못합니다. 독일 8천억 원 차명재산 내지는 돈 세탁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혀 사실 아니다. 독일에 재산이 없느냐? 단 한 푼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대기 파산이 됐어요. 저희가 파산 신청을 해서 이미 파산 신청이 들어갔거든요. 네, 이미 비대금 파산된 회사. 저는 최순실의 재산이 그렇게 많이 옮겨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최순실은 부동산을 계속 알아보러 다녔어요. 저랑 같이 다녔거든요. 한 달에 제가 최순실하고 같이 이동한 거리가 22,000km였었어요. 네. 굉장히 많은 곳을 둘러보러 다녔거든요. 외환은행에서 그래서 총 2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 땅을 담보로. 그래서 1원 한 장 저희 돈 안 쓰고 그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대통령하고 통화한다는 그런 느낌 받은 적 있습니까? 독일에 있을 때 한 차례 있었습니다. 최순실이가? 네네. 언제쯤이죠? 2015년 8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최순실의 독일 집착 그리고 퇴임 후에 뭐 이민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은닉자금 실체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저 패널들께서는 그거 독일에 왜 그렇게 집착을 했는지 최순실이 그리고 독일 이민설 실체에 대해서 아시는 바대로 좀 적어주시고 이제 편안하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지난 수요일 날 했었죠. 네. 그리고 뭐 별일 없었어요? 네, 별일은 없었습니다. 별일 없어요? 네. 아, 뉴스와에도 시청률이 어느 정도 뭐 엄청나게 나오는데 연락이 왔을 텐데 여기저기서. 아, 근데 제가 다 고사를 했습니다. 아, 출연 요청이 왔어. 아니 그건 말고 아는 분들이나 누가 이제 보고 뭐 예. 무슨 얘기들 하는가 또 궁금해서. 예. 아니, 그런 연락은 많죠. 그런 연락 많죠. 네, 그리고 네. 정유라고도 연락했어요? 들어오라고? 아, 아닙니다. 저는 연락 근데 안 어떻게 했습니다. 공교롭게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떻게 좀 뭐 우연찮게 맞아 떨어졌는지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유라를 도우러 독일로 갔던 지인들이 체류 비자 연장이 좀 불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 제가 그때 페이퍼 컴퍼니인가 뭐 통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다고. 네네 제가 2015년 8월 달에 이제 독일 넘어가서 예. 8월 말일쯤에 제가 이제 6개월 체류 비자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임시 체류 비자입니다. 예. 그리고 비덱을 통해서 정식 노동 비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데 예.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로에는 예. 1년짜리 받지 않았나. 예. 그 1년짜리가 1년이 다 됐다 이제. 네네. 아. 만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비덱 스포츠도 지금 없앤 상태니까 네. 더 이상의 돈 떴네요, 이제. 노동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비자 연장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정유라는 근데 애는 구분이 돼 두고 있습니다. 온다면서요? 그럼 어디다 두고 와요? 그러면 애는 그거는 독일 아니죠? 예,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뭐 데마크라고 하는데 덴마크는 그냥 계속 있어도 되나요? 그렇지도 않을 텐데. 아닙니다. 그거 계속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거기도 네. 비자 문제 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1982년서부터 독일과의 그 인연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모 방송국이랑 가서 취재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예.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한인분들이 최순실 씨를 많이 알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최순실 씨를 집중적으로 중점으로 해서 한인들도 조직적으로 모여 있는 한인들도 계시고 예. 아마 그분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게 저는 그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고 오지는 않을 거다. 네, 왜 그러면 또 한편으로 뭐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죠. 정유라가 아이를 데리고 오면 아이의 부친과 양육권 분쟁이 들어갈 수 있다. 가능성이 있죠. 예, 그거는. 그래서 네. 아이를 양육권 분쟁에 휘말릴까봐. 네네 그 이유도 있다고도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 닮아서 그런지 아주 자식에 대해서는 아주 또 그 뭐 애착이랄까 애정이 대단한가 봐요. 예. 정유라도 그렇고 네. 정유라의 남편도 그렇고 네. 아이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런 많이 애착도 갖고 있고 그런데 남편의 입장으로서는 아이를 지금 뺏긴 입장. 그 양육권 주장하고 싶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문제가 또 걸려 있네요. 네네.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랑 같이 갔었던가요? 저는 방송국하고 안민석 의원. 2차례 갔었고요. 안민석 의원님하고는 방송국 스케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합류하게 된 걸로. 뭐 은닉재산 알아보러. 네네. 근데 뭐 있어요 재산이? 제가 이제 안민석 의원님한테 도와드린 거는 제가 봤던 물건지들을 이제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살려고 했던 것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투자 방향도 잡았었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지 이게 최순실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없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아는 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아직 공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승일 부장한테 안 가르쳐줘요? 네. 저거랑 저거 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 아직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안민석 의원은 왜 그렇게 최순실을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최순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안민석 의원이죠. 예, 맞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도 저는 최순실 씨가 안민석 의원님 누가 안 잡아가냐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안민석 의원 누가 안 잡아? 예. 최순실 씨가 누가 좀 안민석이 안 잡아가냐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네,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죠. 네, 상당히 독일에서부터 싫어했던 관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독일에 그렇게 집착했던 이유 그리고 국정농단 발각 이전에도 이 독일 이민설이 있었는데 실체는 우리 패널들 얘기를 듣고 뭐 다른 생각에서 바로바로 얘기하셔도 돼요.